젊은 분들이 다시 이제 찾아오는 섬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뭔가 있어야 오지 않습니까? 뭐 아이턴이라는 것도 있고 유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아이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섬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이제 이 섬을 찾아오는데, 그래도 뭔가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오더라도 과연 섬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할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에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나 이런 마케팅, 3차 산업이 조금 더 연계되면 오히려 그쪽에 젊은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한 신규 입주민들. 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어진 마을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섬을 주거, 실제 살고 계신 분의 거주의 공간과 관광, 들러가는, 다른 곳에 사는데 저기를 잠깐 들려가는 형태, 그리고 이제 보호.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면 너무 아름답겠지만 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공통의 사안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여객선이라든가 기본적 설비에 관한 것들은 공통의 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겠지만 어떤 섬을 관광지면서 거주 공간으로서 뛰어나고 보존도 다 되는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것들을 세분화시켜서 그 특성에 맞게끔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뭐 이도 관련 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낙도 촉진법 같은 거죠. 1950년도에 53년도가 만들었는데 지금의 개정을 거쳐서 거기는 예를 들면 임신부 지원에 관한 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지원이라든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돈을 뭐 예산을 쭉 쓰면서 해당 섬에서 뭐 요구하는 방파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소원 수리하는 것처럼 그거 받아서 이게 처분이는 형태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만이 전체적으로 섬이 지속 가능할지를 판단을 보는 게 굉장히 큰 판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4차 도서개발촉진법 그걸 개정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섬의 날도 지정을 했어요. 섬의 날 제정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섬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실제 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그 부처가 과연 어디일까? 이거를 또 살펴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국토부도 또 약간 얽혀 있고요. 왜냐하면 도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교량의 문제가 얽혀 있고, 뭐 보건복지부는 없는가 하면 또 보건복지도 있고 교육부 있고 환경부 있고 문화재청이 있고 다 있습니다. 섬은 하나의 국가잖아요. 작은 국가, 미니 국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행안부가 마침 그러한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이견이랄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 중요한 기구를 하나 만드시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뭐 섬연구발전진흥원인가? 뭐 섬발전진흥원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거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섬 주민과 활동가, 전문가들이 목포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올해 3월 정부의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는 팔자 2개가 모인 8월 8일이 섬의 날로 제정된 겁니다. 울릉도에서 충청도 홍성의 끝섬 죽도, 그리고 제주 추자도까지 어부와 이장,
활동가와 전문가, 공무원 등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섬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균형 있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선 적극적으로 섬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섬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섬 발전 추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도서 정책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섬 단위의 기초 통계를 마련하는 등 도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재조명 받고 있는 섬. 그렇다면 섬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요? 섬의 가치.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영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발과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가야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섬은 막연한 어떤 이상향이라든가 또 쓸쓸함도 가서 느낄 수 있고 그것도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신선한 뭐 자연 환경 또 공기 이런 또 황량한 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나름대로 육지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곳이 또 섬이거든요. 그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섬의 그런 풍광이나 이런 것들에서 또 힐링을 하고 가지만 또 좀 더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섬의 가치를 알려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섬의 가치는 존재 자체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뭐 섬은 가장 사람과 삶과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거주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고 섬이 한 개인의 한 삶과 닮은 점에서 보면 그 삶처럼 훌륭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그리고 이 섬 자체가 한 개인의 세대를 떠나서 수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다는 걸 보면 그것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그것들이 한 곳이 아니고 한반도 두루두루에 많이 있다는 점은 정말 특히 전남이 많이 있다는 건 전남의 좋은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